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의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격 수업은 3쪽 학습지 3쪽에 있는 탐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는 탐구 활동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학습지의 과제로서 활동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탐구활동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활동 2번 보면 차이를 차별할 수는 없어요 라는 요 내용이 있죠. 자, 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했는데, 자, 여기 7명의 사람들이 하는 요 얘기를 잘 보도록 하죠. 제가 그렇게 촌스럽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느낀답니다. 면접도 보지 못했어요. 지방대 나왔거든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학교, 학원, 독서실 뿐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하고 싶어요. 어, 얼굴살이 많아서 그렇지 눈, 코, 입이 작은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큰 단추 보셨어요 해갖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 비슷한 경우,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각자 개별적으로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풍선을 한번 달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별적으로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는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모둠원들끼리 생각을 나눠서 그 모둠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말풍선을 모둠 활동지에 적고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2번은 과제로 개별적으로 여기 요 내용을 그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활동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3쪽 역시 이어서 탐구활동 3번 선거권의 확대. 자, 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을 다룬 자료이다. 자료 1번은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자료 2번은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차티스트 운동은 18세기 그 시민혁명 이후에 19세기 접어들면서 어떤 일부 계층만이 갖고 있던 참정권, 이 참정권을 노동자라든지 도시민민이라든지 농민들에게도 부여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특히 이 영국의 노동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한 표를 비밀 투표 인정, 의원 후보자 재산 자격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인민헌장, 이 인민헌장의 이름에서 바로 차티스트라는 이름이 온 거죠. 인민헌장을 만들고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한 거죠. 자, 이래서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실패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자, 노동자들, 후에는 농민들, 도시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다시 말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런 권리들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맨 마지막으로 자, 여성들도 참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고 하면서 결국 보통 20세기 접어들어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게 되죠. 인정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투쟁과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은 참정권 확대 운동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차티스트 운동 당시의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운동 당시의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당시의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이때 당시의 노동자와 여성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생각 나누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쪽
학습지 4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4쪽은 시민혁명과 권리선언이라는 제목이네요. 모든 분들과 함께 자료 1, 2, 3을 보고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서 써보자 했는데, 자, 요 탐구 활동은 여기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요 탐구 활동은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두면은 중간고사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료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권리장전이 나왔네요. 영국의 권리장전은 명예혁명 이후에 나온 문서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과세할 수 없으며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으며 청원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뭐 등등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들 중에 민주정치의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민주정치의 요소로서 자, 그 내용들을 요 자료 1번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과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은 그쵸, 바로 법치주의. 자,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정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죠. 의회 정치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법치주의나 의회 정치, 이게 다 민주정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청원권, 이 청원권, 자, 국민이 어떤 뭘 해달라고 국가에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하죠. 이런 청원권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민주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국의 권리장전 내용 속에 이런 민주정치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로 갈게요. 미국 독립선언. 자,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 안에 어떤 민주정치의 요소가 있을까요? 자, 자료 2번에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했으니까 이거는 그쵸, 바로 인권의 불가침성이 나타난 거네요. 이 인권의 불가침성은 민주정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인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권, 여기 자유권,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이 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천부적인 권리라는 얘기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권의 천부성이라든지 여기 평등하게 태어났다 했으니까 평등권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요 내용이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했고, 어떠한 정부라도 이런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 우리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이렇게 너 정치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그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일종의 계약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사회계약서의 개념이고, 그런 계약이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하지 않으면은 그런 정치인은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일종의 저항권이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과 저항권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혹시 잘 모르는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3번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내용도 역시 자료 3번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했으니까 인권의 천부성을 의미하는 거고, 자, 자유권, 평등권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자유재산 안전 억압에 대한 저항. 자, 이거 역시 저항권에 대한 얘기. 사회계약설에 따른 저항권의 어떤 개념이 나타나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중요한 권리다 라고 했으니까 사상의 자유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민주정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학습지 4쪽에 있는 탐구활동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료 1번이 인권투쟁을 이끈 사람 해갖고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흑인 차별 철폐의 어떤 그런 선봉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어떤 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번 이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위 자료 1의 에밀리 데이비슨과 넬슨 만델라의 희생의 인권 신장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자 했는데, 자, 먼저 자, 에밀리 데이비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 그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서 1913년에 그 경마 대회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죠. 그래서 결국 이 데이비스는 이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자, 이게 바로 데이비슨의 모습이고 얼굴이고요. 그걸 영화한 것이 서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사 그 저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성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언론은 기사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성 참정권자 사건 폐하의 경마 기수 다치다. 자, 뭔가 이상하죠?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성의 참정권 실현에 기여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와 관련된서는 자, 여기 보면은 아파르테이트라는 남아공의 어떤 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이렇게 흑인 자리, 백인 자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리하는 정책을 폈는데, 자, 이 넬슨 만델라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노력으로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쪽에 우리 주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 했는데,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과제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예전 역사적인 사건에서 또는 요즘 이런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 이런 사례들을 한번 여기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도장을 선생님이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관련 문서, 자,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건데, 자, 요 내용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상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